1943년 4월 튀니지. 연합군은 얼마 남지 않은 이탈리아군과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을 압박하고 있었다.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에게 쫓기던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은 지난 며칠 동안 250km 이상을 후퇴해야 했다. (5월 13일) 본 곳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던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은 영국군 제8군에게 함락됐다. 마침내 3년 동안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던 아프리카 전투는 끝이 났다. 독일군은 그의 명성에 못 미쳤지만 이탈리아군은 아프리카 곳곳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5월 7일, 영국군이 튀니지를 점령하는 동안 미군은 비제르타로 향했다. 프랑스 교민들은 연합군의 도착을 열렬하게 환영했지만 이탈리아 교민들의 표정은 씁쓸해 보였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들 중에 상당수도 군에 입대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끝없는 포로의 행렬이 이어졌다. 지칠 대로 지친 20만 명의 이탈리아군과 독일군 포로들은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계속 걸어갔다. 걷거나 혹은 연합군 트럭에 실려서 아니면 몇 안 되는 독일군 차량을 타고 포로들은 이미 연합군이 점령한 항구로 이동했다. 아프리카의 동부와 인도, 미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튀니지 거리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미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이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했다. 당시 20개국 이상이 추축국과 맞서 싸웠으며 나란히 휘날리는 연합국의 국기들은 연합국의 단결된 힘을 상징했다. 셔먼 탱크도 퍼레이드에 함께했다.
크루세이더 탱크 역시 적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온갖 종류의 배들이 아프리카의 항구로 모여들어 차량과 군 장비들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그즈음 연합군 사령관들은 유럽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공격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영국과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처칠은 발칸반도를 발판으로 러시아를 지나 중부 유럽으로 돌진해서 베를린을 공격하고 싶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신선도 없이 침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처칠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미군은 파리까지 단숨에 진군할 목적으로 프로방스 지방에 상륙하기를 원했지만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공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연합군 전투기들이 공중 엄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시칠리아 섬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연합군은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 뒤 유럽의 남부 지방을 공격함으로써 파시스트를 몰락시킬 계획이었다. (1,300척에) 달하는 전함과 화물선을 비롯해서 1,100척의 상륙용 주정, 600대 장갑차, 800대 트럭, 그리고 16만 명의 연합군이 아프리카의 항구로 집결했다. 한 달 동안 연합군의 폭격을 받은 후 판텔레리아 섬과 람페두자 섬이 함락됐다. 6월 말이 되자 암호병 허스키의 시칠리아 상륙 작전이 임박했다. 시칠리아 섬엔 260대의 장갑차를 비롯해서 17만 명의 이탈리아군과 2만 8천 명의 독일군 기갑사단이 주둔해 있었다. 시칠리아 섬에는 이탈리아군과 독일군 전투기로 구성된 소규모 공수부대와 해안을 따라 임시로 만들어진 작은 시멘트 벙커가 전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군의 공격 목표는 리카타에서부터 스코글리티까지의 해안지대였으며 영국군은 시라쿠사와 파치노 해안에 상륙하기로 했다. 7월 5일 시칠리아 섬 동부 해안에서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주의를 돌리기 위한 공격이었다. 머스탱은 폭격기를 호위하고 아프리카의 항구에서 이륙한 적군의 전투기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네 개 엔진이 장착된 거대한 폭격기 리버레이터가 하늘을 날았다. 다코타 수송기는 미군 제82 공수사단에 소속된 3,400명의 낙하산 부대원들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이 수송기의 상당수는 연합군 전함의 실수로 격추됐다. 보스턴 폭격기를 비롯해서 선더볼트와 머스탱 전투기들이 20개월 동안 계속된 이탈리아 공중 공격의 주역들이었다. 이들은 시라쿠사와 오거스타의 군 기지를 공격했다.
높은 곳에서 투하된 폭탄은 정확성이 떨어져 상당수가 목표 지점을 빗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적군의 저항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낮게 날면서 이탈리아의 진지를 파괴시킨 머스탱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7월 9일) 지중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 병력이 스팍스와 수사, 비제르타 항에서 출격했다. (7월 10일) 새벽 4시 30분 해가 뜰 무렵 연합군의 침공이 시작됐다. 주축국의 공군도 용감하게 반격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투기들이 시칠리아 섬의 항구에서 이륙했다. 이탈리아 공군 최고의 전투기인 마키 202가 연합군의 전함을 향해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SM-79, 포케볼프 190, 융커 폭격기들도 눈에 띄었지만 연합군의 대공포 화기는 막강했다. 이탈리아 해군 함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함 4척과 순양함 7척, 그리고 34대 전투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해군 함대는 항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해군 함대가 움직였더라면 연합군의 침공 작전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시칠리아 상륙 작전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크게 성공했고 연합군 병력은 어려움 없이 섬을 가로질러 진군할 수 있었다. 게일라 근처에서 타이거 탱크로 무장한 헤르만 괴링의 기갑 사단만이 반격을 시도했을 뿐이다. 수룡 양용 장갑차들이 섬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 미 공군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 지점을 공격했다.
시칠리아 섬의 항구를 점령하자 연합군의 상륙 작전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시칠리아 섬 서쪽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은 카타니아 평원으로 모여 방어선을 형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엇을 하든 전세가 역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독일군의 유일한 대안은 최대한 천천히 후퇴를 해서 연합군의 메시나 점령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 전체를 점령하는 데 35일이 걸린 걸 보면 그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다. 파괴된 도시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미군은 군 장비뿐만 아니라 불도저와 굴착기까지 동원했다. 연합군은 신뢰를 바탕으로 복구 작업을 펼쳤고 민간인들도 적극적으로 정보와 경찰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탈리아 방송국은 연합군이 상륙한 날 저녁에 바로 뉴스를 내보냈고 신문은 11일에 기사를 실었다. 모두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내용이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로마를 보면 당시 쇼가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뉴스 속보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다. Sospendere lo spettacolo per alcuni minuti perché vi devo dare una bella notizia. La patria innanzitutto. La radio ha trasmesso adesso il seguente bollettino di guerra e ve lo leggo. In piedi. Attacco contro la Sicilia che il nemico ha iniziato la scorsa notte con l'appoggio di poderose formazioni navali ed aeree e con il lancio di paracadutisti è decisamente contrastato dalle forze armate alleate che combattono lungo la fascia costiera sudorientale. Le artiglierie italiane e germaniche hanno abbattuto 7 apparecchi e gravemente danneggiate 3 piroscafi. Il proditorio attacco al sacro suolo della patria verrà duramente respinto e le truppe nemiche ricacciate in mare per la gloria della nostra patria e del nostro duce. Evviva l'Italia! Non ti mancava, l'insalata era nell'orto e una casa avevi tu. 파시즘을 몰락시킨 마지막 일격은 연합군이 로마에 대한 첫 번째 폭격을 결정했을 때였다. 그러나 여전히 연합군 사령부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영국은 대대적인 토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바티칸 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전략적인 요충지만 정확하게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7월 19일 월요일 오전 7시 북아프리카에서 500대의 B-17 폭격기가 이륙했다. 4시간 동안의 비행 이후 11시쯤 폭격기들은 로마의 상공을 날고 있었다. Tanto Roma non la bombardano. C'è sta il Papa, Roma. Buonanotte, sorella. 티차역과 샌 로렌조 지구 위로
수톤에 달하는 폭탄이 떨어졌다. 이번 작전은 로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건물 전체가 파괴됐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연합군의 로마 공격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요했다. 영국군 사령부의 강경론자들이 로마 공격을 주장했지만 영국의 여론조차 연합군의 로마 공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타임즈는 계속해서 영원한 도시 로마를 구해야 한다는 저명 인사들의 글을 실었다. 로마는 파괴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타세우 파시스트 총평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무솔리니를 퇴진시켰다. 파시즘은 몰락했다. 진군하는 동안 연합군은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이탈리아의 국기를 내렸다. 시라쿠사를 점령한 연합군은 카타니아를 지나 에나와 팔레르모로 향했다. 연합군은 둘로 나뉘어 패튼 장군은 팔레르모에서 메시나까지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했고 몽고메리 장군은 동쪽으로 진군했다. 둘 다 메시나에 먼저 도착해서 추축군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시칠리아 섬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이 많이 파괴됐지만 깊고 푸른 바다와 초록의 숲은 변하지 않았다. 마을과 군 기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1943년의 기나긴 여름 동안 전쟁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기차역이나 철도 근처를 둘러보면 어딜 가나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군용 트럭이 아무데나 버려져 있었고 미군 폭격기에게 공습을 받아 파괴된 화물 열차와 기관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3년이라는 기나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율을 상실하고 전쟁에 지친 이탈리아 군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Conosco una bambina che è bionda come l'oro, ma mai saprò parlarle del mio amore. Mia nonna Carolina racconta che i suoi dì, gli innamorati suoi dicean così. Vorrei baciare i tuoi capelli. 전선이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 미군과 영국군 병사들은 잠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수정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병사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전투기의 보조 탱크는 멋진 요트로 개조됐다. 조종사의 구명 뗏목도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곳곳에 널린 전쟁의 흔적조차 시칠리아 섬의 아이들에겐 재미난 장난감의 일부였다. 시칠리아 섬을 공격하는 동안 아프리카에서 시칠리아 섬의 해안까지 연합군 병사들을 실어 나르던 미군 글라이더의 잔해 역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됐다. 8월 15일 연합군 조종사들의 눈앞에 메시나의 모습이 들어왔다. 또다시 이탈리아의 하늘을 뒤덮은 썬더볼트는 이탈리아 군과 독일군을 싣고
본국으로 향하는 배를 향해 폭탄을 투하하고 맹포격을 가했다. 메시나와 레지오 칼라브리아 사이의 좁은 해협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병사들과 차량을 가득 실은 이탈리아 해군의 상륙용 주정은 섬에서 3km 떨어진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 이들을 목표로 하는 연합군 전투기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패튼 장군이 이끄는 제5군이 영국군보다 먼저 메시나에 도착했다. 연합군이 메시나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독일군 병사들 가득 실은 마지막 배가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출발했다. 주도 면밀한 계획 덕분에 3만 9천 명의 독일군과 6만 2천 명의 이탈리아군은 무사히 메시나 해협을 건널 수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메시나 역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어내 있었다. 거리는 깨진 벽돌과 연기나는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항구의 모든 시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항구에 정박돼 있던 배들도 거의 파괴됐다. 시내 번화가의 피해는 더욱 컸고 미군은 가능한 빨리 메시나를 복구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파시스트 민병대가 사라지자 곧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대가 조직됐고 곧이어 9월 8일엔 이탈리아의 군인들과 이탈리아의 특수부대인 카라비니에리까지 경찰대에 지원했다. So pathetic that I always found it best instead of getting them all muches to let them rest unexpressed. I hate parading, serenading, as I probably missed the ball. But if this ditty is not so pretty, at least it'll tell you how great you are. You're the tops. 육상 전투는 계속됐다. 9월 3일 영국군은 칼라브리아에 상륙한 뒤 살레르노 상륙 작전을 준비했다. 갖가지 전쟁 물자들이 섬에 버려졌다. Mama, you smile on the Mona Lisa. I'm a witness check, a total wreck, a flop. Buddy, baby, I'm the bottom, you the top. You the top. You Mahatma Gandhi. You the top, you Napoleon Brandy, you the purple light of a summer night in Spain, you the National Gallery, you Crosby Sorry, you a cellophane. Mama, you sublime, you a turkey dinner. 이탈리아 공군 비행장은 그대로 사용됐고
곧이어 시골 마을에 비행장이 건설됐다. winner. 기술자들과 부품을 가득 실은 비행기들이 도착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할 연합군 병사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방사형으로 된 2,000마력의 강력한 신형 엔진들은 계속 정비를 받아야 됐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비행기 동체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유행했다. 이 그림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폭탄은 비행기 날개 바로 아래에 장착됐고 폭탄이 투하되자마자 작동되는 기폭 장치도 붙여두었다. 영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독일 공군의 하인켈 폭격기의 잔해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당시 연합군 전투기와 유일하게 같은 급이었던 이탈리아 전투기 마키 202는 카타니아 근처에서 미군 폭격기들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빠르고 조작하기 쉽고 시속 600km의 속력으로 고도 11,000m까지 도달할 수 있었으며 수백 발이 장착된 기관총이 양 날개에 한정씩 달려 있었다. 썬더볼트 조종사들의 목숨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적군의 포화를 피해 돌아온 뒤에도 위험했다. 유압 장치에 결함이 있고 착륙 장치를 내리는데 실패할 경우 조종사는 바퀴 없이 아슬아슬하게 착륙을 해야 했다. 다행히 이번엔 운이 좋았다. 이 머스탱의 조종사는 운이 없었다. 착륙하는 동안 비행기가 전복돼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였다. 동료들이 불에 탄 조종사의 시체를 끌어내고 있다. (9월 8일) 바돌리오 총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연합군과 휴전을 발표하는 동안 알제리와 시칠리아 섬의 항구에서 17만 명의 연합군을 싣고 출항한 460척의 함대가 살레르노 해안에 도착했다.
장교들을 비롯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병사들은 며칠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배 안의 스피커를 통해서 뉴스가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군은 셀레강 하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상륙했고 잠시 후 배들이 부두에 장갑차를 내리기 시작했다. 목표는 칼리브리아를 지나 진격하고 있는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제8군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경고도 없이 독일군이 격렬하게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 또다시 독일 공군이 하늘을 날며 연합군을 향해 맹포격을 가했다. 이제 살레르노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 클라크 장군은 증원 부대를 상륙시키고 48시간 후 내륙적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연합군은 몬테코르비노 공항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는 동안 로마에서 싸우던 독일군 사단들은 연합군이 있는 곳을 향해 이동했다. 바티팔리아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투가 가장 격렬했다. 연합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다. (9월 16일이) 되어서야 독일군은 공격을 멈추고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연합군은 나폴리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축구 경기장을 로데오 경기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신나는 음악과 뼈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군인들만 있으면 충분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에겐 고향에 온 것 같은 즐거운 하루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텍사스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당나귀와 노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해군 함대는 휴전 협정에 따라 몰타 섬에서 연합군에 투항한 뒤 독일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해군 병사들과 사령관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다. 라스페치아를 떠난 함대는 이동을 하는 동안 독일 공군에게 공격을 받았고 전함 로마호는 세계 최초의 유도 폭탄에 맞아 이탈리아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베르가미니를 포함해서 전함에 타고 있던 1,600명의 선원들과 함께 침몰했다. 이탈리아의 전함들은 한 달 동안 무장을 해제하고 몰타섬에 주둔해 있다가 10월 13일 이탈리아 정부가 독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각자의 기지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타란토에 있던 이탈리아의 해군 기지는 이미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바돌리오 총리는 정식으로 연합국에 속하고 싶었지만 연합국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탈리아 해군 참모총장은 과거의 적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불신의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영국은 이탈리아의 현대적인 전함인 이탈리아호와 비토리아호를 이집트로 보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두고 싶어 했다. 이탈리아의 조선소에서 다시 함대를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해군은 현대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항공모함이 없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포르도에 기지를 두고 3년 동안 대서양에 파견되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탈리아 해군 함대는 완전히 파괴되어 최악의 상황이었다. (1943년) 말 이탈리아 해군 함대에는 전함 7척과 순양함 13척, 전투기 22대, 그리고 잠수함 57척이 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평화 조약에 조인한 뒤 연합국들에게 이탈리아의 모든 함대를 나눠줘야 했다. 전함 3척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에게 돌아갔고 프랑스와 그리스는 각각 순양함 3척과 1척을 인도받았으며 작은 함선들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연합국에게 넘어갔다. 연합국 편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됐다. 이탈리아 해군은 아드리아해에서 독일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연합군에게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수송 함대를 호위하고 대서양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탈리아 해군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